자, 여러분들 또 이번 주 1일째 시작합시다. 자,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수사 경찰 문제를 한 두 문제 더 풀고 이제 경비 경찰로 넘어갈 텐데, 오늘 제가 이제 마련한 문제는 이제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법 아시죠? 이 법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한다?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심. 그래서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이 먼저예요. 이게. 특이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공개하는 피의자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검사와 사경관은 다른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뭐 찍을 필요 없이 이게 있으니까. 맞는지 뭐. 그 다음에 검사와 사경관은 피의자에게 이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죠. 결정해서 통지를 하겠죠. 통지하면 며칠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라고요? 5일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됐죠? 근데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음을 표시했다면 그때는 뭐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 두고 공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자 중에서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보상을 따로 청구할 이것과 별도로 이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고 얘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 있죠. 사법경찰이 이놈은 확실한 범인이고 이놈은 너무 흉악범죄라 그래가지고 이놈의 신상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정보를. 근데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뭐 한다고요? 범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송치를 했는데 만약에 검사 측에서 불기소를 해버린 거야. 불기소. 그럼 불기소를 해버렸다는 말은 얘는 공개하면 되는 애였다, 안 되는 애였다, 안 되는 애였지, 불기소니까. 근데 이미 공개됐잖아. 그럼 이 사람은 명예라든가 이런 게 엄청 침해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 형사보상과 별도로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요, 공개가 됐는데 경찰에서 아예 송치 자체를 못 해버린 거야.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별개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얘는 신상 정보를 공개를 딱 했습니다. 이놈은 흉악범죄자가 맞고요. 죄질도 아주 흉악하고 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그런데 얘가요. 공개되고 나서 이 이후에 사망을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망하면은 무슨 사유입니까? 불기소 사유잖아요. 그래서 사망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공개할 당시에는 불기소 사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이 이후에 이 사유가 나중에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엔 사유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공개한 게 잘못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불기소 처분에도 얘한테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이 그때 있는 거지. 그 얘기.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만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 사유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사유가 생긴 거야. 이런 경우라면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리을에 따라서 아까 금방 리을의 이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하는데 문제는요. 이 보상할 때 여기서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돼 있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보상할 때. 그런데 이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를 발생한 재산 수익을 얘가 증명해요. 이 아까 그 공개된 자가 내가 이런 공개로 인해서 이만큼의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을 해버려. 증명하면 증명 입은 거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증명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고려해서 보상금 주는 거고 됐죠.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피의자라든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 심의위원회는 누가 운영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원 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아까 심의위원회는요. 위원장 포함해서 이게 아니고 10명 있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정리에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기 미음에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운영한다. 그리고 여기는 10명 이내다 아시겠죠? 그래서 4개가 잘못됐고 3개가 맞고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수사에서 마지막 파트 마약 있죠. 마약에 대한 문제를 좀 풀고 이렇게 경비경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어제 또 열심히 또 노신 분들은 오늘 공부하는 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마음 잡고요. 오늘 이번 주도 또 화이팅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